안녕하세요, 언니들. 마스크 언니예요. 이번 편에는 우리가 또 할 말은 또 하면서 시댁 식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언니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하고 또 친정 식구들하고 다 같이 잘 지내는 그런 언니들, 그런 현명한 언니들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보면은 내 맘 같지 않아서 또 속상한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오해했던 시간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오해를 한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 제가 오해를 준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시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회생활 전반에 대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시댁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족이 아니었다가 가족으로 이렇게 결혼으로 인해서 가족이 이렇게 결합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성인이 돼서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오해할 수밖에 없는 여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소지들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은 또 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언니들도 그런 이야기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든지 그런 거 댓글에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같이 다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 다음 동영상을 올릴 때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처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 시부모님한테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또 시크한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또 처음서부터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마스크 언니는 그거 몰랐어요. 그냥 잘 지내고 싶고 또 저도 또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처음부터 시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정말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시부모님도 우리 집에 막내딸이 들어왔다. 내가 딸처럼 널 대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초창기 때. 그런데 저의 마음도 진심이었고 그분들의 마음도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이 그 진심을 왜곡되게 만들어요. 참 진짜 신기하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면 그냥 내 마음만 생각하고 상대방 마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오해에 오해만 쌓이게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소가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음 마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내가 처음에 시댁 식구들한테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은 뭐였을까?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또 나한테 처음에 가졌었던 그 마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아마 제가 경험했었던 거를 경험을 하실 분도 계시고 이미 경험을 하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처음 마음에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내가 너 딸같이 대해줄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시누이가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우리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대하는 거하고 저한테 대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조금 속상한 마음이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왜 나를 딸같이 대해준다고 해놓고 왜 다르게 대하시지? 속상하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냥 서운한 마음까지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일단은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정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처음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마음이 내가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어도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시부모님하고 우리 친정 부모님하고 똑같이 우리가 대할 수 있을까요? 못 돼요, 그렇게. 왜냐면은 내가 속상하거나 우리 친정 부모님은 또 이렇게 안 하시기도 하죠. 나한테 속상한 그런 행동을 우리 부모님이 했었을 때는 또 내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부모님한테는 또 얘기도 못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속상해지고 그 얘기 못함으로 인해서 대화가 안 되니까 또 오해를 불러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내 마음도 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딸 같은 며느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전제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행동은 딸처럼 대할 수 있어요. 뭐 딸처럼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누가 밥 다 차려주시면은 내가 앉아가지고 밥 먹을 수도 있고, 그 딸처럼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을 우리가 바랄 수는 있잖아요. 정말 시부모님을 우리 엄마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생각 못 했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딸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우리 엄마처럼 할 수 있는 그거는 내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내가 딸처럼 이렇게 대해주고 싶어.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보면은 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딸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해야만 해요. 진짜. 그게 인정이 되면 조금 풀려요. 왜냐면, 서운하고 이런 것들은 그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기대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은 실망이 더 커진다고요. 이것도 다 사회생활의 또 하나의 일종인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 딸 같은 며느리는 없고, 그리고 딸처럼 대해주는 시부모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로서의 이렇게 할 거는 해야 되고, 또 할 말은 또 해야 되는, 또 이런 상황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며느리가 되려면은요, 정확한 이 선이 있어야 돼. 입장 정리를 딱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무리한 부탁을 하신다거나 시부모님이,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 어떤 선을 넘어오는 것 같은, 우리 선이라는 게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른의 선을 우리가 넘어도 안 되는 거지만, 어른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아랫 사람한테 선을 넘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넘거나 아니면 넘는 거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럼 그게 사람이 당연해져요. 이거 시부모님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그렇게 행동하게 받아들여 준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행동을 했었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딱 거절을 하면 되는데 우리 거절할 수 없잖아요. 진짜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그것도 스킬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부모님한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거절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이 말이 안 떨어지니까 하다가 그냥 예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집에 와서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원했던 게 이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돼버렸지? 막 화도 나고 짜증나 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자주 있었거든요. 저도. 언니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어느 정도 커버를 쳐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남편들 눈치 없어요. 진짜 눈치 없고, 그냥 어느 정도 눈치껏 해주시는 남편들 있으면 정말 복 받으신 거, 복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느낀 건데, 정말 그 왜 초코파이의 정선전에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진짜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내 맘, 네 맘, 이신점심, 이신점심, 이신전심. 그렇게 알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친한 관계에서도 표현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면서 좀 그런 게 많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분명히 그걸 표현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또 내가 부담 안 되는 선까지는 예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못했다고 하면 나중에 문자로라도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그냥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표현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참고서는 그냥 하잖아요. 하면은 그게 병이 돼요. 진짜. 근데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내 이기적인 마음인지 아니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인지. 이기적인 마음이면 고치셔야 돼요. 그거는. 왜냐면 이것도 신랑의 가족이고 또 나의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선을 넘으신다 싶을 때는 거절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안 하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게. 그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사람은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막 계속 잘해주고 도와주고 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계속 감사해야 하고 그 사람한테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진짜. 저도 우리 신랑한테는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신랑이 참 잘 도와주는 편이거든요. 어느 한순간 계속 도와주기 시작하면 이게 당연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신랑한테 진짜 미안한 그런 마음인데요. 그거를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자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근데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시부모님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든 싫든 어떤 수긍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렇게 뭔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보였을 때, 좋아요. 많이 그게 수긍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다가 끌려가는 것도 수긍이에요. 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쟤는 저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이렇게 내가 그냥, 가자! 해가지고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하면 되겠지? 이걸 우리가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조금 뭔가 분한 것 같다. 그러면 카톡으로라도 얘기하세요. 그때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말 못 드렸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여행 가는 거라든지, 이번에는 저희끼리 가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든지, 아니면 오늘 요번에는 좀 곤란할 것 같고, 다음에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한두 번씩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거절은 없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왜냐면 거절을 할 때 뭔가 딱 거절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 어때요? 좀 약간 방어적이 되고 살짝 기분 상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최대한 예의 있게 싫은데요? 저는 이런 거 못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부정적인 감정이 배가가 되는 거지만 저 이거 좀 곤란할 것 같다고 저도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조금 회피를 한다든지 그 상황을 아니면 이도저도 말을 못하게 되는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러고서 말을 못했다 싶으면 그거는 전화를 하신다든지 전화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용기가 안 나시는 언니들은 카톡이나 문자도 괜찮아요. 제가 그때는 경황이 없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때 어려워서 말을 못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예쁘게 다음번에는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상대방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런 거절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도저도 못하겠다 할 때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말을 딱 닫는 거예요. 약간의 몇 초 정도의 침묵을 주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을. 이제 뭐 만약에 요번에 휴가 니네랑 같이 잡혔잖아. 그러면은 우리 같이 가는 거 어때? 딱 그랬다고 쳐봐요. 나는 우리 가족끼리만 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 그냥 우리 요번에는 우리 가족끼리 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 말 쉽잖아요. 말은 쉬운데 이게 선뜻 얘기를 못 해. 진짜. 그럴 때에는 그냥 일단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이 불편할 정도를 느끼게끔 그 텀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다시 물어보겠죠. 어떻게 무슨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제 가만히 조금 있다가 저도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그 같이 여행 가는 거라든지 뭘 하자는 거라든지 아니면 뭘 하라는 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 그 불편한 그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텀을 주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언니들 너무 좀 거절하는 게 힘들다면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도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절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뒤에 가서는 카톡이나 전화나 아니면 문자로라도 꼭 하세요. 근데 단 예의 있게 하세요. 거절은 어떻게든 힘들지만 그래도 예의 있게 하면 그거는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처음에 그냥 예스 예스 하다가 나중에는 팍 폭발해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면은 그 분노가 더 커져요. 어른들한테는.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야, 뒤 계속 한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너 발 빼는 거야? 너 이제 와서 뒷북 치는 거야? 뭐야? 그때 왜 싫다고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상대방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이 큰 사람들이 드물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저도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알 수 있을, 나도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거절할 때 그 어려운 게 차라리 나중에 거절하는 것보다 쉽다. 그거 꼭 생각해 주시고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언니들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한 적 있었어요. 어떤 시댁 식구들하고 분명히 트러블이 있었죠.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 하나 좀 참으면은 우리 가족들이 좀 편안해지니까 그러면 좀 괜찮다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참을 수 있으면은 끝까지 참아야 돼. 근데 우리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끝까지 못 참아요, 진짜. 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병이 오더라고요. 이게 별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건 아닌데 이 내가 할 말을 못하고 거절을 못하고서 그냥 그렇게 끌려다닌다는 생각이 드니까 위궤양이 왔어요. 그때. 그리고 막 이 정신도 피폐해지니까 뭐랄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감정으로 아이들을 대하기가 힘들었겠죠. 진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언니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진짜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도 아파봤고 또 그것 때문에 한번 확 크게 싸워본 적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좀 터트려보고 이제는 내가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단 말이에요. 언니들도 분명히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 시간이라는 게 우리들한테 하루하루가 그냥 막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그렇게 의미 없게 지나갈 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 금이라고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선생님이에요. 알게 해줘요. 시간은 날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시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큰 선생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마음도 좀 누그러지게 되고 또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 시간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언니들이 분명히 거절하는 법도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서운했었던 거 있죠. 그거는 얘기해야 돼요. 대신에 뒷북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그거는 상대방한테도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저도 그거 경험해 본 적 있는데 그거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저도 나 또한 또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뒷북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어느 정도 넘길 만한 거는 넘기고서 살아야죠. 어떻게 사람들이 다 기분 나빴던 거 얘기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들고 이거는 조금 그쪽에서 선을 넘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탁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랬으면은 얘기해는 거예요. 아 그거는 조금 아니었다고 저 그때 기분 안 좋았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운한 걸 마음에 담고 있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 마음에 담고 있으면 병이 와요 진짜 언니들. 그리고 분명히 이 채널을 보시는 언니들 중에 분명히 병이 온 언니들도 있고 또 슬픈 언니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서운한 거는 감정은 내비쳐야 돼요. 계속. 좋은 것도 내비쳐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하거든요. 시부모님한테 내가 상처받았던 거,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 이거 상처되니까 하지 마시라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부모님들한테 받았던 어떤 정서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거라든지, 이런 고마운 것들은 또 표현도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또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꼭 해주세요, 언니들, 진짜로.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싫은 것도 표현을 해봤고, 그리고 좋은 것도 감사의 표현도 해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요, 솔직히 계속 참고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좀 시간을 두고 거리를 이렇게 두는 것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안 보시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나 때문에 이렇게 신랑하고 엄마를 떨어뜨려 놓는 것 같다. 신랑이 거기 자기 가족들을 못 만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다방면으로 생각해 봤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진짜.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하는 게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안 보면 돼요, 진짜. 왜냐면 내가 봐서 이렇게 이득이 있는 거하고요. 내가 안 봐가지고 이득이 있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이득이라는 건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우리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들이잖아요. 우리 애기들. 그죠?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이 행복해야지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미움을 만약에 내가 받고 있다 하면 그거는요, 딱 선을 긋고 끝내세요, 진짜. 그게 차라리 나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요. 나도 노력을 하고 상대방도 노력을 하면 그게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그거는 거리를 두고 좀 지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죄책감 갖지 마세요, 언니들. 그리고 신랑한테도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감정적으로 막 내가 당신 엄마 정말 싫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의 그 힘듦을 얘기하면 신랑 입장에서도 굉장히 슬플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슬픈 건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은 우리 엄마를 우리 신랑이 너무 싫어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요, 많이 슬플 것 같죠. 그죠?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신에 신랑이랑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속상하다. 그 부분은 내가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이러이러한 상황이 내가 너무 힘든데 그 부분 엄마가 좀 시어머니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나한테 그렇게 푸시를 하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슬프다고. 그렇게 신랑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게 잘 조율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얘기는 해줘야 돼요. 내가 어떤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라고 신랑한테 얘기하고 신랑하고 더 이렇게 먼저 신랑하고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신랑이 내 편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신랑은 나를 챙겨주면 되고 시아버지는 시엄마를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단 신랑이 내 편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할 때도 신랑한테도 좋게 얘기를 하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니들 마음 안 아팠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경험했었던 것들을 또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똑같이 또 이렇게 실천해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분명히 또 나빴던 사이가 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언니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생각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 또 소통해 보도록 해요. 언니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로 우리 만나보도록 해요. 아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